Well, I want to thank you all very much. This is great. These are our friends. We have thousands of friends on this incredible movement. Many people have told me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and to restore America to greatnes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nd that we will engage in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자, 미국 대선은 어제 이제 결과가 사실 나왔어요. 그리고 확정이 됐는데 물론 아직까지 개표가 완전히 마감된 건 아니고요.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선거인단 300개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개표가 다 완벽하지 안 끝났는데 지금 295명 정도 이 정도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미국 대선을 분석할 때 이제 관심사는요.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년이면 들었을 텐데 과연 이 2기 정부에서 누가 핵심 인물인가? 이것도 대단한 관심사거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경제 분야죠.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 주제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안준성 미국 메릴랜드주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방금 전에 뭐 어제 상황 전해드렸는데 뭐 해리스 후보 결국엔 승복 선언까지 좀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축하 전화했다군요.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당선인한테 당선 축하 전화해서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정권 이양 도울 것이다. 마음은 쓰리겠죠. 아마도. 뭐 초박빙이랑 예상 속에서 굉장한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결과는 아무리 봐도 초박빙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축하한다는 전화를 하면서 정권 이양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부통령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인정한 거고요. 자, 그런데 대선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후보가 자주 한 말들이 있어요. 약간의 뭔가 차이가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Ask yourself, are you better off than you were 4 years ago? This election is a choice between whether we will have 4 more years of incompetence, failure, and disaster, or whether we will begin the 4 greatest year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Simple question.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4 years ago? 4 years of Kamala have delivered nothing but economic hell for American workers. Her inflation disasters, they caused inflation. They screwed up my energy policy and the prices went up and everything else.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돌아서 되돌려서 보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얘기, 정말 살기 힘들다. 이 얘기를 참 많이 꺼내놨군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 곧 해리스 후보를 압박하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반대로는요. 해리스 후보의 낙선의 이유 여러 가지 분석되지만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거 아니냐 지금 얘기 나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고물가입니다. 그러면 이거 미국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고물가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심 잡기에 실패한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정이 견고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 대통령들 배출했지만 여성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 편이 아니냐가 나오는데 우선 물가 얘기부터 좀 해보죠. 김대중 교수님. 예. 고물가. 우리 표현을 쓰면은 이른바 이제 장바구니 물가. 이게 올라도 너무 올랐다. 미국 다녀온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물가거든요. 역시 결정적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로 경제 분야였습니다. 바로 해리스와 바이든이 경제에 실패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통계상으로는 물가 수준은 한 2.2% 굉장히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0%이고 미국 국민들이 대출받을 때는 8%로 대출을 받습니다. 8%?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는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예. 7% 8%의 대출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아도 지출할 데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보통 급여를 받으면 급여의 40에서 50%가 집세로 나갑니다. 집세? 예, 집세가 한 40~5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 10%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월급을 받아서 물가는 높고 집세는 계속 오르니까 이렇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갔더니요. 예.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20요? $20 정도 됩니다. 물 엄청난 걸 드셨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세트를 먹었는데 $20가 나왔고, 예. 햄버거를 먹는데도 팁을 낼 수 있게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 15%, 10% 돼 있는데 저 같은 뭐 여행 갔던 다 체크하지 않지만 미국 이렇게 좀 엘리트들은 또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는데도 기계로 주문합니다. 그것도 팁을 주더라. 이 정도로 미국의 고물가입니다. 예. 또 이렇게 서비스하는 직원들은 미국은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팁을 받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에 너무나 힘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해리스의 결정적인 패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집세로 거의 반 나가고 대출 받으니까 금리는 높고 식료품 가격, 식당에 가면 말도 못하게 비싸고 이런 게 너무 만연됐다. 이거에 대한 경제적 분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물가 얘기였습니다. 이게 결정타이냐. 그리고 또 다른 거. 아까 유리천정 이런 거 있었죠. 안준성 변호사. 사실 보니까 앞서서 힐러리 후보도 불발됐어요. 그렇죠. 여성 후보인데. 그리고 좀 해리스 후보도 역시 여성 후보인데 불발.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힐러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틀 동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전에 추측한 거랑 약간 다른 경우가 나왔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우선 보시면 실제로 그 2016년 선거와 2024년 선거에서 백인 여성들이 이제 트럼프를 찍었죠,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치인이 못 올라가는 개념인지 아니면은 여성 유권자가 원치 않는 건지 약간 다른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에는 그 소수 민족들의 표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특히 아랍계 그 미국인들. 그래서 그런 표 입장에서 전략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캠프가 좀 더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방카 같은 경우에 그 일기 행정부에서는 아주 핵심 역할을 했지만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보여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게 이방카 남편이 유태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아랍계 문제 이런 이슈에서 예민하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또 제가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올랐는데 그 해리스 남편도 유태인이고 그래서 SNL 제가 한번 다시 열심히 어젯밤에 봤더니 SNL에서 이제 정치 풍자하는 쇼에 자주 나오는데 해리스가 거기서 항상 남편이 같이 나오는데 둘이서 그 이디시라고 그 유대인 언어로 막 그 조크를 하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게 나와요. 예. 그러면 그 만약에 아랍계 어메리칸이 봤을 때 거부감이 그런 거 봤을 때 있을 그렇게 수 편하지는 있다.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특히 미국에서 미시건 쪽에 아랍계 미국인이 많다고 하는데 예. 그쪽에서도 증거 보면 상당히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다각도로 패인 분석이 미국에서도 진지하게 더 진행이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좀 거론이 됐던 부분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정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징검다리 재선이에요. 그러니까 연임을 통해서 바로 재선을 한 게 아니라 4년 하고 바로 4년 하고가 아니라 4년 했다 낙선돼서 4년을 쉬었다가 다시 4년. 징검다리 재선이 132년 만이라 그래.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요. 요거는 짧게 안준성 변호사. 징검다리 재선 연임은 아니잖아요. 네. 이번 대선에 이제 당선된 거예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또 연속으로? 그 미국 헌법 특수헌법 제 22조를 보면 예. 정확히 이제 more than tw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more than twice를 할 수 없다. more than twice,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세 번 안 되는 거고요. 오.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조항을 보면 만약에 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 유고 시에 직무 대행을 하는 경우는 한 번 모아된 원스만 할 수 있어요. 직무대행을 만약에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무슨 일이 생겨서 예, 유고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벤스가 대통령을 2년 이상 하게 되면 그 사람 벤스는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죠.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연임이든 징검다리든 두 번까지만이다 이 소리군요. 조항은 more than twice라고 되어 있죠. no more than twice. 그러면 다음번에는 못 나가는 거군요. 예. 요번이 마지막이군요. 헌법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워낙 돌출과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니까 뭐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답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화면 다시 불러오죠.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형사 기소 4건 돼 있다면서요? 이미 이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당선됐어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사실 이 부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예. 미국 전문가들도 되게 이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그 연방 그 범죄라는 게 있고 이제 주 범죄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그 기소 중인 게 연방이랑 주 범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셀프로 뭐 파돈한다, 이래서 사면한다, 셀프 사면을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연방법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 하더라도 시험에 법상에서는 스스로 사면을 시키는 거는 연방법에 적용되는 지금 것만. 현재 그래서 주법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100% 막을 수 없어요. 주법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주의회에서 하고 주 안에서 판단, 주지사가 판단하고 그러고. 그쪽에서 안 해주면 주지사가 하는 거죠, 주지사. 오, 근데 그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 쪽이라면 뭐 할 수 있죠. 해줄 수 있고 예. 아니라면 이건 주지사 권한이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봐도 미국 대통령이 그 사면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한 대통령이 한두 번? 예. 안 하는 대통령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셀프 사면한다? 이거는 거기 뭐 역사적인 미국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은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방 법은 가능하지만 주법 범죄는 어렵고 그러면 주지사가 사면을 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주지사가 사면을 안 하는 주지사면 재판을 또 받으러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직이라는 게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대리로 하겠죠. 대변인.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꺼놨다 그래요. 자기가 당선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금 검사, 특검을 뭐 바로 해고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연방 검사만 가능하죠. 연방 검사의 경우. 네. 그것만 연방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 범죄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 쪽은 또 손이 미치지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크게 봤을 때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가 이기잖아요. 예. 더 이상 이제 세 번째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물어가는 권력에 과연 어떤 그 미래 나가는 주지사들이 같이 갈 것이냐, 그건 또 어떤 타이밍이냐, 어느 타이밍에 기소가 되고 언제쯤 재판이 되느냐, 그것도 있고 보통 재판하면은 보통 한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반기 좀 레임덕 들어갈 때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봅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형사 기소가 몇 건씩 있는데 또 당선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